셰익스피어를 끝내고 돈키호테입니다. 세르반테스의 2002년 노르웨이 북클럽에서 54개국 100인의 그 인사한테 역사상 가장 좋은 문학작품 10권을 추천해 달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1위를 했던 책이 돈키호테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 뒷면에도 있지만 돈키호테에 대한 평 중에 플로베르는 돈키호테에서 나의 근원을 발견했다. 생트 베브 프랑스 평론가입니다. 인간의 내부 세계를 가장 깊이 파들어가 묘사한 인류의 바이블. 도스토옙스키는 전 세계를 뒤집어봐도 돈키호테보다 더 숭고하고 박진감 넘치는 픽션은 없다. 기독교 문학에 나타난 아름다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인물은 돈키호테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셰익스피어 햄릿 할 때 얘기했지만 이반 세르게예비치 투르게네프죠. 우리가 투르게네프로 알고 있죠. 러시아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은 돈키호테 인간과 햄릿의 인간으로 분류했죠. 그 넘치는 것은 그 당시 이 사람 살았던 게 19세기 말이었죠. 햄릿의 인간인데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앞장서서 행동하는 돈키호테 인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 발전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민중을 이끌어갈 사람은 돈키호테라고 그랬고,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인류학자이며 사학자, 20세기 사람입니다. 철학자. 10년 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우리가 그 전에 참 유명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20세기 프랑스 시인이자 소설가인 레몽 크노가 레몽 크노죠. 한 말은 모든 위대한 작품은 일리아스이거나 오디세이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레몽 크노죠.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이 르네 지라르 사람도, 이 사람도 프랑스 사람인데, 돈키호테 이후에 쓰인 소설은 돈키호테를 다시 쓴 것이거나 그 일부를 쓴 것에 불과하다라는 평을 했습니다. 그만큼 돈키호테를 높게 평가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최고의 그 문학 작품으로 선정됐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은 날짜를 4월 22일로 보는 사람도 있고 4월 23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죽은 날짜가 4월 23일입니다. 1616년.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망 날짜가 같은 날짜라 해서 4월 23일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 책의 날로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영국이 사용했던 달력은 율리우스력입니다. 근데 1582년 그레고리 13세 교황이죠. 이때 실제 준분날과 태양력의 준분날의 날짜가 어긋난단 말이죠. 그 당시 한 11점 어긋났었어요. 우리나라가 할 때 고종 때 1810년에 우리나라도 이게 그레고리력을 바꿀 때도 14일인가 날짜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는 10일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정확한 날짜가 공전 주기하고 날짜가 안 맞으니까, 그때 그레고리력은 400년에 윤년이 97회만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4의 배수로 떨어지면 윤년으로 잡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때는 이게 너무 많이 잡히니까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다시 평년으로 하고, 근데 이것이 다시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윤년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년의 해가 원래는 100회였는데, 400년에 100회였는데 이걸 97회로 조정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실제 태양력하고 달력하고 같아지는 거죠. 유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교황이 했기 때문에 구교를 믿는 유럽에서는 그레고리력을 채택했단 말이죠. 근데 영국은 그 당시에 신교였잖아. 결국은 신교라기보다는 헨리 8세가 영국 국교를 창설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이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율리우스력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게 날짜가 안 맞다는 얘기죠. 4월 23일 같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열흘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사망 날짜를 그 기념해서 세계 책의 날로 선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권이 나오고 난 뒤 한 10년 있다가 2권이 나왔는데 1권의 그 제목은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의 52장. 2권은 74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1권의 제목은 우리가 동키호테 하지만 그 풀어보면은 기발한 이달고 동키호테 대 라만차예요. 라만차는 자기 동네 이름이고 대는 우리로 치면 오버 뭐 이런 뜻이겠죠. 대 라만차. 이거는 1권은 이 동키호테가 처음 시작할 때 기사 자기를 안 받았단 말이죠. 근데 1권에서 쫙 기사로 뭐 활동을 했잖아. 그러고 나서 2권의 제목은 이제 바뀝니다. 기발한 기사 동키호테 대 라만차예요. 이달고는 하급 귀족입니다. 물론 기사가 될 수 있지만 아까 뒤에 나오겠지만 가난한 이달고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가난한 이달고는 이 사람 조카딸이 하나 있는데 조카딸이 삼촌은 기사가 될 수 없잖아. 왜냐하면 이달고는 기사가 될 수 있지만 가난한 이달고는 기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기사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달고로 시작했는데 기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의 제목은 기발한 기사 동키호테 대 라만차입니다. 이 사람은 그 셰익스피어하고 달리 가난했어요. 엄청 가난했습니다. 같은 점은 거의 대학을 안 나오고 독학했다는 겁니다. 그 셰익스피어는 그라마 스쿨을 수학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대대로 학업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의사였는데 아버지가 가난한 터돌이 의사였는데 이 왕실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도시를 어렸을 때 움직였고요. 7남매 중에서 넷째로 출생했습니다. (1566년에) 펠리페 2세의 왕비 도나 이사벨이 서가다 추모시를 쓰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 활동한 시기가 상당히 상반되는 시기입니다. 필리페 2세만 하더라도 스페인이 세계에서 전성시대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1588년인가 영국의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한테 패배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계속 나라가 망해가는, 쇠퇴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거죠. 1570년입니다. 20살쯤 되나요? 그 20몇 살쯤, 20대 초반이겠네요. 먼 친척벌인 그 추기경의 비서가 되고 로마로 가게 돼요. 추기경이 로마의 문화와 문학을 접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진데, 이 사람이 근데 그때 거기서 스페인 보병부대 자원 입대합니다. 그 로마에서 추기경 비서로 있으면서 상당히 괜찮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입대한 이유가 이 사람이 성향하고 관계되지 않을까. 기사소설에 탐닉했다는 수도 있겠죠. 그런 그 전투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동경심이 있었는 거 어쨌든 간에 입대합니다. 1571년에 이쪽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쪽하고 그 터키 쪽하고 이제 이게 싸움을 하는 그 레판토 해전에 있죠. 레판토 해전에 참전해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왼쪽 팔을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별명이 레판토의 외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1575년이죠. 이 사람이 군복무를 마치고 배를 타고 귀국하는데 이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제국의, 이 제독의 추천서하고 그 나폴리 총독의 추천서를 가지고 이제 배를 탔어요. 근데 특히 해적선한테 잡혀.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추천서를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야? 유명인사로 생각될 거 아니야. 만약에 그 추천서를 가지고 본국에 도착했다면 상당히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돈이 더 올라갑니다. 이게 뭐야? 가격이 올라가죠. 이게
우리가 그 옛날에 청나라 잡혀간 사람들 데리고 오려면 돈을 들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알제리에서 잡혀서 5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하는 4번 다 실패해요. 보통 탈출을 하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마 말재주가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필요해서 뭐 살려준 거 아니냐, 그러면 또 뭐 연호를 구사하기 더 좋았겠죠. 근데 이 마지막에 이제 노를 젓다가 3.1체 소속의 수도사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 수도사의 도움으로 뭐 가족도 돈을 좀 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돈을 지불하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돼서 석방돼가지고 이때 나이가 33살. 12년 동안의 여지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결혼은 유부녀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유부녀하고 관계를 맺어가 딸을 낳아요. 이 딸이 이제 이사벨이라는 딸을 낳는데 이 딸이 유일한 후손입니다. 그러고 난 뒤 뒤에 정식 결혼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녀가 없고요. 그 차이에는 1585년에 전여작으로 목가 소설인 라 갈라테아를 출판한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알제리에서 있었던 노예 생활을 경험 삼아 쓴 알제리에서의 대우 뭐 이런 것 쓰고. 근데 이 양반이 생활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 군수물자 보급관으로 또 일을 해요. 참 군대 뭐 다시 또 그 입대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거 안 하고 보급관, 굉장히 하급 관리 이거겠죠. 보급관을 하고. 그리고 그 1590년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가겠다고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하니까 2번의 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탈락됩니다. 이 정도의 전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아마 이 사람이 개종한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인데 개종했는데 그 아메리카는 신교 그 포교 활동에 충실한 사람만 뽑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태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 탈락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2분이나 퇴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급관 재직 시에 이 그 교회의 그걸 미를 가졌다고 뭐 증발했다고 혹은 뭐 미를 또 팔았다고 해가지고 투옥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세무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자기가 이 세금을 거뒀는데 이걸 은행에 맡겼는데 이 은행이 파산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 투옥됩니다. 이때 세비야 감옥에서 몇 달 동안 보내는 동안에 돈키호테가 구상되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감옥 생활에서 1605년에 돈키호테 일부가 출판됩니다.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영어, 프랑스 이렇게 번역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빚이 있어 놓으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출판사에다가 판권을 미리 팔았다는 넘긴 거죠. 게다가 이 당시가 언젠가 하면 상당히 이게 돈키호테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작품도 있고 이래서 스페인 문학에서는 괜찮은 시기였는데 그 당시 그 신교가 발달한 나라와 달리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재판소가 1400 몇 년도부터 판을 쳤고요. 스페인에서는. 그 다음은 금늘 제도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앞에도 보면은 금늘한 내용들, 그 다음에 수정한 내용들, 그 증거도 붙이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책을 출판을 허락하면서 이제 금늘을 통해서 허락됐겠죠. 카스티아 지역에서만 출판을 허가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해적판이 나와가지고 카스티아 지역으로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책으로 그렇게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1605년에 일부를 발간한 이후로 1614년에 이 사람 1605년에 일부를 발간하고 1606년에 2권을 시작했어요. 1권 발간한 후에 2권 집필을 시작했는데 이거는 74장입니다. 1권이 아까 52장이라고 그랬지. 74장 중에서 1614년에 59장을 쓰고 있는데 아니 어느 놈이 2권을 발표한 거예요. 위작이 발표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사람 용서하라고 그러지. 그래놓고 그 아베 야네다라는 사람이 위작을 발표했다는데, 그래서 다음에 서둘러서 1615년에 동키호테 속편 작업을 이제 끝내고 발표하게 되죠. 1616년에 병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서 4월 22일, 어떤 사람은 4월 22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4월 23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운명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4월 23일에 죽었죠. 그래서 뭐 그냥 사망일이 같다고 해서 세계 책의 날을 선정할 때 이 두 사람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선정이 됐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차이 때문에 어차피 날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 작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페인 제국이 거의 멸망하잖아요. 그 제국 무제 감독가 제국 이래가지고 이때 제국이 멸망이 가져다준 한매를 노래한 저기 읊은 책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르반테스 젊은 시절의 환상적 그 내용을 시적 창조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기도 있고, 기사 소설이 그 당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기사 소설이 갖는 속세에서 갖는 근세와 인기를 타도하게 했었다는 말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잖아요. 왜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미친 사람으로 설정해놨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는 이런 미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금륜에 통과 안 됐을 수도 있겠죠. 미쳤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라서 이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내세운 이런 것들이 뭐 통과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반이성주의 찬양, 인간의 본성은 이성이 아닌 광기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간의 자유와 꿈과 의지를 옹호하고 정의, 그 이상주의 찬양하는 이상향을 향한 인간의 그 어떤 그 회의적 조소나 감정을 나타내는 책이다. 뭐 이런 얘기들. 상당히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사물과 기호의 불일치, 여행과 본질의 불일치 등 문제 많은 세상의 시적 행태로 표현한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어쨌든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얼핏 보면은 상당히 이상적인 그 광기가 글쎄 인간의 본성 관계에 가깝다는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8장까지만 봅니다. 65쪽에 이제 일부의 1장이 시작되고 있죠. 여기 65쪽에 보면은 이게 엥겔수 꽤 높아요. 4분의 3이 먹는데 지출합니다. 가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고기보다 소고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보면은 주 49로 되어 있나요? 토요일에는 베이컨이나 다섯 번째 줄이죠. 토요일에는 베이컨이나 햄 조각을 넣은 달걀 요리를, 이거 뭐냐면 주에 보면은 스페인 이름을 직역하면 노고와 탄식이라는 요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걸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 그 진실성을 확인받기 위해서 이걸 먹기를 강요당하는 거죠. 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가난했습니다. 세 번째 줄에 가정부 한 사람, 20살이 채 안 된 조카딸이, 이건 조카는 이 사람을 외삼촌이라고 부른 거 보면은 엄마 쪽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그 와이프 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젊은 사내 아이가 있었다는데, 이건 그 이유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내 아이는 나이는 신에 가까웠고, 이 주인공이죠. 아까 뭐 4분의 3의 엥겔수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 또 4분의 1은 대충 책 읽고 뭐 이런 데 썼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름은
키하다 또는 캐사다로 불렸는데 믿을 만한 자료에 의하면 여덟 번째 줄에 캐하나가 맞지 않을까. 이 사람 이름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젠 기사 소설을 이런데 푹 빠져서 중간에 보면은 사냥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일조차 까맣게 잊고 말았다. 읽고 싶은 기사 소설을 구입하느라 수많은 밭을 팔아 버릴 정도였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가까운 친구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신부가하고 이발사가 나옵니다. 그 67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신부를 언급하면서 신부와 수차례에 걸쳐 팔메린 데 인갈라테라와 아마디스 데 가울라, 이 아마디스 데 가울라가 아마디스 데 가울라는 기사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훌륭한 기사였는지 대 논쟁을 벌였다 있고 이발사 이름이 니콜라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 68쪽의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그는 이런 책들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매일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새웠고 낮 시간은 멍하게 보내게 되었다. 그 다음 줄에 모든 종류의 한상들이 그의 머리를 가득 채웠다. 그리하여 자기가 읽은 흐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모두 진실이라 생각하기 이르렀고 마침내 이 세상에 그런 이야기보다 더 확실한 것들은 없다고 여기게 되었다. 책에서 읽은 걸 믿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9쪽의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정말이지 이제 그는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려 세상 어느 미추강이도 하지 못했던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명예를 더 높이고 아울러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로 편력 기사가 되어 무장한 채 말을 타고 모험을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읽는 편력 기사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실천해 보자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편력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대말은 대립되는 말은 궁중 기사입니다. 왕의 옆에 있는 기사죠. 이 사람은 돌아다니는 기사죠. 그리하면 그 영원한 이름과 명성을 얻을 것이라고 여겼다. 이래서 이달고는 오래된 귀족이기 때문에 그 조상대도 내려오던 그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조 할아버지 대의 칼과 창과 투구를 꺼내가지고 물론 투구는 엉망이었죠. 얼굴과 코를 가려주는 부분이 없다고 그랬죠. 그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필요하잖아요. 말을 보러 갑니다. 70쪽에 보면은 그 온통 털과 빼뿐이라고 그랬죠. 이 말한테 어떤 이름을 붙여줄까 고민하 나흘이 걸렸다는 거죠. 그 이름이 로시단테라고 로시단테라고 그랬죠. 로시난테라고 부르게 됐다. 이 이제 이름 장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 거는 이 특이한 구조죠. 이 주인공 이름은 작가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 주인공 스스로 이름을 지었다는 건데 말 이름 짓고요. 날 걸렸고 지는 여덟 걸립니다. 지 이름은. 이건 이제 유대인의 우리도 지금 뭐냐면은 역학 있죠. 명리학에서 보면은 이름이 인생을 좌우하는데 한 5%나 10% 좌우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15%까지, 5%에서 10% 정도.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스콜라 철학에서 보면 이름이 어떤 그 사람의 실체를 나타내는데 역할을 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 짓는데 맨날 며칠을 고민했다는 거죠. 이제 뭐 발음 구조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름을 돈키호테랍니다. 돈은 남자들한테 붙이는 거. 반대말은 이게 도냐라고 하죠. 도냐. 여자한테는 도냐고. 키호테는 서북지 남성이 성적인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름도 돈키호테 데 라만차라고 했던 거는 자기가 읽었던 그 아마디스 데 가울라라고 했으니까 그 기사 소설을 패러디해서 자기 이름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돈키호테 데 라만차. 고향을 이름 붙였다는 라만차 고향입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편력 기사들은 자기 우상인 여자가 있잖아요. 여자가 남았다는 거죠. 그 자기 주변에 그 농사꾼 처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알돈사 로렌소였는데 자기가 기부인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게 73쪽 첫 줄에 둘시네와 넬 토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향이 이 사람도 토보스죠. 그래서 비슷하게 고향을 넣어서 붙여.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기발한 돈키호테가 처음 고향을 떠날 때에 대하여. 네, 이제 뭐냐면 이제 일단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까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 떠나게 했잖아요. 실행이 늦어질수록 두 번째 줄에 세상이 입을 손실이 크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모욕을 되돌려주고 불의를 바로잡고 무분별한 일들을 고치고 권력의 남용을 막으며 빚은 갚아주어야 했다. 그러는 아무에게도 계획을 알리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7일 중 가장 더운 어느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무장을 하고 출발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고민되는 게 기사가 없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조건 기사 서품을 받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객주집을 성우로 들어가서 서품을 받을 때 그런 말이 있듯이 그 당시에는 기사 그 서품은 장난으로 주서는 안 되고 미친 사람은 주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요. 어쨌든 세 번째 줄에 보면은 75쪽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서 기사 서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몰아갔다. 막강한 그의 간기는 앞에 그렇죠. 그를 몰아갔어. 그래서 처음 만났던 객주집 하나를 보고 그걸 성으로 이제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여자가 둘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것도 역시 기부인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 객주집 주인을 성주라고 부르면서 합니다. 78쪽에 네 번째 줄에 밑에서 객주집은 성이요 주인은 성주라고 생각한 돈키호테는 성주의 겸손을 보고 대답했다. 카스티아 성주님,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나의 치장은 무기, 나의 휴식은 전투이니 말입니다. 어쨌든 이 객주집에서 를 성으로 착각하고 객주집 주인을 성주로 생각하고 그 장녀 여자 둘이를 기부인으로 생각해서 합니다. 기사 서품을 받으려고 하는데 80쪽에 보면은요. 이걸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마침 그날은 육식을 금하는 금요일이라 객주집에는 카스티아 지방에서 아바데호라고 하고 안달루시아에서는 바칼라오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쿠라디오 또는 다른 지역에서는 트루추엘라라고 부르는 대구금의 토막밖에 없었다.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 어떤 평론가가 한 얘기를 뭘 주장했나 이게. 우리가 나타나는 명칭이라든 명제가 과연 진리라고 하냐. 이 명칭, 이 대구가 여기에서 이렇게 불리고 저기에서 저렇게 불리고 그래서 어떤 진리의 상대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그 세르반테스의 그 박학함이나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명칭이 반드시 진리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사람의 광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사 서품을 받기 위해서 주인을 이제 윽박지르죠. 꽃입니다. 82쪽에 보면은 3장에 돈키호테가 기사 서품식을 치르는 우스꽝스러운 방법에 대하여 주인을 마곡간을 불러내가 무릎을 꿇고 뭐 이야기하죠. 그때 봅니다. 그것은 성주의 명성을 높이고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주도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좀 미쳤거든. 이게 빨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단을 맞춰가지고 기사 서품을 해주기로 하는 거예요. 이 성주가 객주집 주인이 기사는 돈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약품 상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속옷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고 맞장구를 쳐준 거겠죠. 그런데 뭐 돈키호테는 자기는 이거 책에서 읽은 이런 거 없더라 하니까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말을 안 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행식을 갖춰가지고 그 여자 두 사람도 또 그 기부인으로 넣고 해가지고 기사수 범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89쪽에 보면은 밑에서 8번째 줄쯤에 생전 보지도 못한 의식을 눈 깜짝할 사이에 벼락치기로 끝내자 돈키호테는 한시바피 말을 타고 모험을 찾아 떠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사당 객주집에서 나온 뒤 우리의 기사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잠깐 쉬었다 갈까요? 자, 광인이라도 여기서는 거의 광인보다는 코미디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인데. 뭐 그렇게 볼 수. 광인까지야 뭐다 알아보고 뭐 의식하고 한 번씩. 광인이라기보다는 광기라고 해야 되겠죠. 광기. 네, 광기. 한 번씩 오버해서. 과한 사람. 오버하는 사람. 그 어떤 기절에 보면은 그 평상시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있다가 기사 얘기가 나오면은 네. 이성을 잃고 이런 그 얘기가 나오죠. 자, 그다음 4장입니다. 객주집에서 나온 뒤 우리의 기사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제 정식 기사가 됐는데 이 가만 보니까 이 그 객주집 아까 그 주인장이 그 성주가 했던 말이 노자와 속옷 같은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 종자도 하면 구해야 되잖아.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웃집 사는 농부를 자기 종자로 생각했다는 거죠. 멀쩡하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91쪽에 보면은 그 1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상반신이 벗겨진 채 묶여 있었다는 거, 떡갈나무에. 그 다음에 이제 핵대를 아이를 마구 매질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들리는 얘기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인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지켜보고 돈키호테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하면서 한 12번째 줄 딱 중간 지점보다 약간 아래 무리한 기사 양반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는 자와의 싸움을 부리는 건 당치 않소 이렇게. 이제 이 기사가 얘가 이제 약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얘는 이제 급료를 안 받아서 이제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장 급여를 지불하라 그러고 이 아이를 풀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9달치가 밀려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이 애가 이제 걱정하죠. 집에 다시 가야 준다니까 제가 이 사람과 다시 집에 가야 한다고요? 아이가 말했다. 아니요, 기사님,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제가 혼자 남게 되면 이 사람은 바르톨로메오처럼 제 살가죽을 벗겨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돈키호테가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기사가 아니라고 이제 애가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돈키호테가 말을 합니다. 딱 중간 아랫부분에 알두드 가문에도 기사가 있을 수가 있으며 아주 재밌는 말이죠. 사람은 저마다 자기 행위의 자식이니라. 그래서 농부가 이제 그 안드레사 이 애 이름이 안드레스죠. 이제 그러지 않으마 그러면서 이제 같이 집에 가자고 그러죠. 근데 뭐 약속 안 지키죠. 그 돈키호테는 지가 잘 해결했다고 떠났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래서 농부가 재밌는 표현이 있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94쪽에 하지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더 많은 돈을 주기 위해서라도 빚을 늘리고 싶거나 그리고 또 패죠. 뭐 그런 얘기. 그 다음 95쪽에 두 번째 줄에 용감한 기사 돈키호테는 이런 식으로 불의를 바로잡았다. 이런 식이 뭐냐. 아까 제가 이제 불의를 보면은 한마디 말 참견해가지고 바로잡았던데 사실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건 아니죠.
그는 자기가 해결할 일에 아주 만족스러워했고 해결한 일에 기사생활이 무척이나 행복하고도 멋지게 시작될 것 같아 우쭐해져서는 마지막 목소리 중얼거리며 자기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 다음 95쪽에 밑에 세 번째 줄에 책에서 읽은 행적들 중 흉내낼 수 있는 것은 모두 흉내내리라 생각했던 차에 마침 딱 맞아떨어지는 기회가 온듯 보였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시비가 붙었고, 그래서 이게 이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97쪽에) 보면은 넘어졌는데 밑에 세 번째 줄에 도망치지 마라 이 비겁한 놈들아, 기다려라 이 노예 같은 놈들아, 나는 내 잘못이 아니라 말의 실수로 여기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혹시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돈키호테 같은 사람의 정신병명이 뭔가 혹시 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볼 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왜 내가 그 말씀 드리냐니까 학교에 한 번은 한 30년은 된 것 같은데 그 동네에 정신병자가 한 명 있는데 국어 시간에 그 김소월의 뭐 이런 작품을 공부 가르친 국어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정신 착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 배신인가 입원을 좀 했었는데 이 양반이 퇴원을 해서 집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낮에 우리 학교 담을 넘어서 칼을 들고 들어온 거라. 그래 우리 막 교무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뭐 그 시를 공부 가르치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에게 마음의 원한을 품고 왔다 이랬는데 그 테이블에 명패가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나와 이러면서 뭐 그랬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자기 이야기만 주줄주줄 하다가 파출소에서 그 사람을 데려가서 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이 광기가 생기면 자기가 의도하는 기사에 대한 정의로만 있고 나머지 거는 눈에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무실 제가 직접 봤다니까 옆에서 피해서 보니까 누구 나와 이러는데 갑자기 이걸 보니까 읽을 때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걸 보니까 누구 나와 이러는데 그 선생님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 명패도 이름이 있었는데 안 보였던가 봐. 그러니까 순간 방금 이 돈키호테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 멀쩡하다가 치료를 받고 있다가 치료를 안 받았다고 보고 이따가 괜찮다가 방금처럼 이제 자기가 중요한 기사 소설을 보고 어떤 불의에 대해서 반응하면 다른 거는 생각이 있지 않나. 이게 아마 정신병명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과대망상증.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왜냐니까 제 친구의 아이 하나가 ADHD 증후군에 그 희귀고물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서울대학병원이나 영남대병원의 아동학과에 가도 무조건 입원을 권고했다고, 이 아이를. 근데 엄마가 이제 효대 일문과를 나와가지고 일본어 선생을 했는데 일본을 자주 다니니까 우연하게 그 이제 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논문을 쫙 뽑아봤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현상이 워낙 많으니까 이 아이하고 똑같이 닮은 책이 한 권이 완벽한 논문으로 딱 나온 게 있더라는 거라. 그래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읽으면서 또 영사관을 통해서 다른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고 이러면서 병원에 가면 의사하고 상담하면 이 논문을 가지고 상담을. 그 의사들이 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 얘가 지금 희귀고물이도 아니고 ADHD 증후군도 극복했고 지금은 30살 좀 됐는데 이제 검정고시라고도 학교는 안 다니는데 그 일본에 좋아하는 가수가 한 명 있어가지고 이 아나운서 겸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그 친구 따라서 월드 투어를 다니고 있는 거라. 돈이 엄청 많이 들죠. 그래도 뭐 다행히 뭐 집에 안 있고 나다니기 시작하니까 그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여기에 딱 맞는 병명이 있어요. 방금 가대망상증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근데 그렇지 구체적인 명명이 있을 수 있겠네.
갑자기 그 카드로 나타난 김소울에 묻혔던 그 강태희 젊은이가 생각이 이 사람 저 기사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자기 책에서 읽은 게 그대로 그 맞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두드리 맞았죠. 그 괜히 시비를 붙어가지고 돈키호테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뭐 맷돌에 갈린 밀처럼 되어버렸다 그랬더니. 예. 그런데도 돈키호테는 이러한 불행을 편력 기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여겨져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며 잘못은 모두 말의 탓으로 돌렸다. 참 재밌는 사람. 그래서 이게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우리의 기사의 불행한 사건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다. 그래 같은 동네에 사는 농부가 방앗간에서 밀을 쪄 놓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곳을 지나게 돼서 이 사람을 발견한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또 이 사람은 또 착각하게 되죠. 돈키호테는 이 사람이 틀림없이 자기 삼촌이 만투와 후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알아보죠. 기하나님이라고. 농부는 이 사람을 돈키호테를 알아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자기 또 헛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 말이 잘 안 맞죠. 농부하고. 농부는 분명히 자기 이웃집 기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또 멍청한 소리를 하고 뭐 하니까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중간에 한 말이 있으면 102쪽에 딱 중간에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이 말이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아까 말한 사람들은 물론 프랑스 12기사와 라파마의 아합용사 전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자기는 굉장히 능력 있는 기사라는 얘기고.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한꺼번에 혹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룩한 공주를 모두 합쳐서 내 공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요. 편력 기사로서의 자기 그 뭐랄까 자기 아까 말한 저 과대에 포장돼서 그런지 자기를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집에 도착을 하죠. 이렇게 뭐 부상당한 몸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 농부가 이 사람을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104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사람들이 곧 그를 침대로 옮기고 살펴보았으나 상처는 한 군데도 없었다. 돈키호테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다. 이 드넓은 세상 어디를 가도 만나기 어려운 가장 지독하고도 무모한 거인 10명과 싸우다가 로시난테와 함께 심하게 넘어졌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이런 것은 그 책에 기사소설이나 이런 책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랬다고 이 책들을 불살라 없애겠다고 얘기합니다. 신부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친구인 내일 이발사 친구인 니콜라스 선생을 함께 불러서 이 급료라는 방법이 그 당시에 급료를 비판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발 6장에 우리의 기발한 이달고의 서재에서 신부와 이발사가 행한 멋지고도 엄숙한 급률에 대하여. 그래서 이게 책 제목을 해설하면서 이 책은 살리고 이 책은 죽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근데 많은 책들이 있죠. 수백 권의 책들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세르반테스가 정규 고위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하고 학식 있게 보이는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1부의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이제 기사 더 이상 얘기거리 없다고 그랬죠. 이제 자기 찾으려고 제작거리를 9장인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가 뭐 이런 말을 하죠. 시장 바닥에 버려져 있는 종이 쪽지를 발견하는 대로 자기는 그 내용을 읽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독서를 엄청나게 했다는 얘기. 대단한 독서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검열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117쪽의 7장에 우리의 착한 기사 돈키호테 대 라만차가 두 번째로 집을 나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신부와 이발사가 책을 검열하고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또 돈키호테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처방들 중에 하나가 119쪽 첫 줄에 보면은 서재를 벽으로 몽땅 봉해버리자는 것이 이렇게 기사병에 미친 이 돈키호테를 처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20쪽에 보면은 밑에 여섯 번째 줄에 이렇게 해서 그는 보름 동안 아주 조용히 집에 있었다. 이전과 같은 정신 나간 짓을 되풀이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자기의 두 친구 즉 신부와 이발사와 아주 재미있는 대화를 하며 보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필력 기사들이며 필력 기사의 부활은 자신으로 인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신부는 그의 주장을 반박도 하다가 어떤 때는 수긍도 했으니 그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돈키호테와 내내 불화만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종자를 구하기 위해서 약간 머리가 약한 모자라는 농부를 이게 간청했다는 거죠. 약속 중에 하나가 아무리 못해도 어떤 섬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섬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꼬신 사람 이름이 농부가 산초 판사입니다. 판사가 아니고 이름이 판사예요. 산초 판사입니다. 마누라와 자식을 버리고 자기 이웃의 종자가 될 것을 성장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돈을 마련하죠. 아까 객주집 성주로 착각한 객집 주인이 돈이 필요하다 했으니 하고 방패 하나도 빌리고 부서진 투구도 최대한 손질하고 또 자루를 챙기라 해서 자루도 하나 챙기고 속옷 그 다음 기타 필요한 물건도 챙기고 해서 121쪽에 밑에 세 번째 줄에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그곳을 떠났다. 이게 종자는 섬의 통치자가 되리라는 강력한 희망을 갖고 있는 같이 출발합니다. 희망을 갖고 이제 같이 출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굉장히 무섭고 결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풍차 모험에서 용감한 돈키호테가 행한 멋진 사건과 좋게 기억할 만한 사건들에 대하여 이 30개나 40개쯤 되는 풍차를 보고 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자는 거인이 아니라고 그러죠. 풍차입니다. 팔로 보신 건 날개인데 바람의 힘으로 돌아서 방아를 움직이죠. 이럽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자네는 이런 모험을 도통 모르는 모양이구먼. 저건 거인이야.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126쪽에 세 번째 줄에 입 다물게 친구 산초여. 돈키호테가 대답해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변화무쌍한 것이네. 내 생각에 이 돌진했다가 넘어졌죠. 그러니까 하고 난 뒤에 아니 생각이 아니라 진실인데 나의 서재와 책을 훔쳐간 그 현인 프리스톤이 승리의 영광을 내게서 앗아가려고 거인들을 풍차로 둔갑시킨 게 합니다.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내게 품고 있는 그자의 저기가 이 정도란 말일세. 그러나 그자의 사악한 술법도 내 선의의 칼 앞에는 벨을 열게 될 것이다. 그인들을 풍차로 둔갑시켰지만 나는 안 속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요. 산초반사가 대답했다. 127쪽에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의 뜻에 달렸지요. 산초가 말했다. 저는 나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믿습니다. 요. 그건 그렇고 몸을 좀 똑바로 세우세요. 반쯤 기울어져 계십니다. 굴러 떨어지실 때 몸을 다치신 모양입니다. 이게 공대 들었다가 다쳤다는 얘기죠. 내가 아프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필력 기사는 다쳐서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온다 해도 아프다고 신음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라네. 우리 선비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안 잡, 지푸라기도 안 잡는다 이러면서 이러면 기사하고 우리 선비하고 비슷하고. 예. 128쪽의 네 번째 줄에 그날 밤 돈키호테는 자신의 주인 둘시네아를 설정했던 가상의 여인 있죠. 를 생각하느라 온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기사들이 사모하는 여인을 추억하느라 숲이나 광야에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다는 내용을 책에서 읽은 그대로 따라하기이다. 이런 책의 내용을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중간에 앞서 말했듯이 달콤한 추억으로 배를 채우고자 함이었다. 돈키호테는 아침 식사도 하지 않으려 했다. 앞서 말했듯이 달콤한 추억으로 배를 채우고자 함이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제 2명이 낙타를 타고 길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마차 한 대와 4-5명의 말 탄 사나이들이 노새를 끌면서 걸어오는 2명의 하인이 그 뒤를 뒤따랐다. 뭐 이런 거 마주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주치니까 이번 일은 풍차 사건보다 더 심각하겠다고 이제 판초가 중얼거립니다. 이게 왜냐면 이 사람은 어느 공주를 유괴해 가는 마법사들이 틀림없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시비가 붙습니다. 붙고 그 표현 중에 131쪽에 보면은 그 기부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밑에 5번째 줄에 엘 토보스로 가셔서 저희 부인 기부인에게 자기 그 여자에게 제가 보냈다고 하시면서 당신의 자유를 위해 제가 한 일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시비가 붙는 대목에서 얘기가 끝나게 되죠. 그 134쪽에 세 번째 줄에 그런데 유감스러운 점은 이 이야기의 작가가 바로 이 순간 이 대목에서 싸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줄에 이 작품을 쓴 제2의 작가 또한 그토록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망각의 법칙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라만차의 천재들이 이 이야기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아 이 유명한 기사를 다루는 그 어떤 서류도 책상이나 문서 보관실에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를 찾아러 나서는 게 제 2부에 이제 9권의 9장에 계속됩니다.